건전성 확인에서요. 네. 두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그 개인 사업자가 협력업체일 경우 네.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나 하고 네. 이게 2014년에 확정이 된 사업은 2015년에 이것을 따라서 해야 되나? 네. 2015년 내년에 휴학되면 그때부터 적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개인 사업자도 그 부가세를 안 내나요? 개인 사업자? 부가세는 드는데 네. 예, 재무제표 같은 것은 없죠. 재무제표시면 없다고요. 재무제표는 근데 만드실 수는 있었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거를 이제 세 가지 내는 거는 그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다 한꺼번에 있으시다고 제출하시면 되는데 없으시다고 하시면 최소한 한 1쪽 이상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재탁정상계에서 보시고 전문 회계사들이 보시고 그걸 그 표를 보고 뭔가 조금 더 자료가 필요하겠다라고 하면 아마 추가로 요청드릴 거고요. 충분히 그 자료도 가능하다고 하면 더 이상 자료를 요청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기 저 앉아 계신 분 아까 먼저 손 드셨는데 저기 지금 앞에 그 산업기술 개발 장비 관련돼서요. 좀 어떻게 보면 죄송한데 어디시죠? 지금 어디 계시죠? 저기 죄송한데 저기 마이크는 제가 지정하시는 분을 먼저 드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선생님. 예. 지금 얘기해도 되나요? 네, 말씀하십시오. 그 산업기술 개발 장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질문하기보다는 어떤 건의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산업기술평가원이나 산업기술진흥원에서 각종 연구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평가위원 선정이라든가 이런 거 이제 어떤 뭐랄까 그 학교 동일한 학교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이제 평가위원회 그 구성을 굉장히 이제 공정하게 하시려고 이제 사실 지난 20년 전부터 계속 노력을 해오고 있고 지금 이제 상당히 많이 이제 그 발전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1억 중기청에서 이제 그 중소기업체가 한 1억짜리 과제를 신청하더라도 엄격하게 이제 그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산업기술 장비들이 보통 몇 억짜리 혹은 10억, 20억짜리 장비가 있는데 그 평가 기준도 그 수요기관에서 하고 그다음에 그 평가 자체도 수요기관의 사업 책임자가 그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그 지인을 통해서 평가위원을 그 결성하실 때 그것이 과연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커다란 의문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건의사항은 지금 산업기술평가원의 평가관리단이 결성되기 때문에 지금 산업기술평가원에서 그 장비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지원을 하는 모든 기관에 대해서 평가를 산업기술평가원 자체에서 그 수요기관에다 맡기지 말고 평가기관의 어떤 그 인력 그 평가를 활용해가지고 공정한 그 평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이제 그 건의사항입니다. 예, 내용 잘 전달받았습니다. 저희가 규정이 만들어진 게 예전에 이제 1억 원 이상 장비는 저희 평가관리원회에서 이제 중앙장비도입심의위원회를 하게 되고요. 1억 원 이하의 장비들은 자체 수요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아마 자체 장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심의 대상 장비가 3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저희 평가관리원회 중앙장비도입심의위원회를 거치셔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문제는 많이 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중앙장비도입심의위원회도 장비심의 전문가로 구성된 풀을 이용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좀 더 공정성 있게 평가가 진행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마 자체 심의를 향후에는 거의 없을 건데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른 전담기관이나 수요기관들한테 공정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계속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약간 설명을 정확하게 못 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 중앙장비관리원회에서 심의하는 거는 어떤 그 평가 기준의 어떤 타당성이 옳으냐, 정당하냐, 중복성 있냐 그런 걸 평가하는 거고 제가 건의 드린 거는 각 예를 들어가지고 자동차 부품 연구라든가 생산 기술 연구에서 직차를
나라장터에 공고만 그러니까 그 공고를 하고 실제 직찰 제도를 수행하기 때문에 거기서 평가 기준이나 그 입찰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평가 기준이나 그 평가위원은 그 수여기관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게 공정성을 잇는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그 평가를 수여기관에 직접 하지 말고 산업기술평가원에서 직접 해달라는 그 내용입니다. 예, 어떤 내용인지 잘 전달받았고요. 저희가 1년간 3천만 원 이상 장비가 한 2,500종 정도 산업부를 통해서 구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서 모든 걸 다 관리해서 구매를 해드리면 좋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고민도 많이 했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민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해주신 건의 내용은 저희가 돌아가서 팀 내에서 다시 한 번 더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온 내용 중에 원천 기술형하고 혁신 제품형에 따라서 그 정부 출연금 그 비율이 달라진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네. 이게 지금 원천 기술하고 혁신 제품을 구분하는 기준은 뭔지 알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답변 주신다면 제가 이 튜브에 대해서 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원천 기술은 그 산업의 원천 기술 개발하는 거고 핵심 제품은 그 원천 기술 개발 가지고 제품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이렇게 근로대에서 정성적으로 아시기보다는 TRL 기준으로 원천 기술형은 TRL 5단계까지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RL 기준으로 5단계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원천 기술형 과제, 그다음에 혁신 제품형 과제는 TRL 6에서 8단계까지에 해당하는 기술 단계를 저희가 혁신 제품형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정공모 과제는 거기에 맞춰서 그 공고문에 RFP에 담아내고 있고요. 자유공모 과제라던가 그 다음에 품목지정형 과제는 제출하시는 분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하시면 되는데 아마 어떤 경우에는 공고 때 예를 들면 품목지정은 혁신 제품형으로만 하라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건 아직은 공고문에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기준은 그렇게 됩니다. 저희 회사에서 지금 올해 그 협약을 맺고 있는 게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그 연차별 협약으로 돼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협약을 다시 맺을 때 이 기준에 의해서 지원금 규모가 바뀌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처음 선정할 때 이 과제가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가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중간에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선정 때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튜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또 다른 설명회 갔다가 이 튜브 통해서 구매하는 게 3천만 원 이상 소프트웨어도 포함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소프트웨어라는 게 일반적인 그 PC에서 돌아가는 사명 그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모든 소프트웨어를 다 포함을 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오늘은 따로 소프트웨어 얘기가 안 나온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저희 규정상에 이제 소프트웨어 포함된다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오피스 그 사무용 오피스 같은 경우는 원래 기술 개발을 통해서 구매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개념의 소프트웨어는 아니고요. 그 해당하시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3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심의를 받으시는 걸로 되어 있고 그러면 구매도 그와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죄송한데 저희가 그 레이저 헤드를 구매를 할 예정인데 레이저 헤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뒤져보니까 다른 기업들은 이게 장비로 구매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회사 자체가 그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레이저가 부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요? 이게 장비 안에 들어갈 경우와 안 들어갈 경우. 이제 장비라는 게 어떤 최종 성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이라든지 재료라든지 모든 것들이 하나의 요소 중에 장비도 하나고요. 그러한 요소에 해당된다면 심의를 받으시거나 구매를 집행하시면 되고요. 근데 그 하나 자체가 어떤 장비의 그 말씀하신 헤드 자체만으로 장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들은 부품으로 속하기 때문에 저희는 중장비 대상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도입하시는 장비의 형태가 그 단독적으로 장비의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독적으로 역할을 못하는 경우에는 부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손 한번 들고 어느 분이 이 세 분 지금 있으니까 먼저 여기 선생님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순서대로 앞에 그 다음 중간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80이 훨씬 넘은 노령자로서 평생에 죽기 전에 우리 인류나 우리 민족에게 큰 혜택이 갈 수 있는 발명을 하나 해놓고 가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오랫동안 연구를 한 것이 저풍속 풍력 발전기를 연구했습니다. 저풍속은 우리나라 평균 풍속이 제주도를 해도 10m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보통 내륙 지방에는 3m, 해변 지방에는 3 내지 5m가 그 풍속입니다. 근데 이 풍속에 맞는 풍력 발전기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꼭 이것을 하기 위해서 특허를 신청해 놓고 있고 또 중소기업청에 몇 번이고 자금을 신청했는데 페이퍼킹 부족으로 그랬는지 뭐 항상 서면 검토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의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그 심사원들과 1대1 대면해가지고 문답을 했는데 심사위원들이 아까 어느 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전문 지식이 너무나 없는 사람들이 심사위원으로 앉아 계셔가지고 어린애 같은 질문을 하더라고요. 전혀 상식 이하의 질문을 해요. 예를 들자면은 덴마크 같은 데서는 날개가 3개도 잘 돌아가는데 나는 날개를 8개로 만들었거든요. 바람 바가지라 해가지고 경비가 많이 든데 그게 경제적으로 되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경비가 많이 들어도 덴마크 같은 데서는 평균 15 내지 25m 바람이 부는데 우리나라는 3, 4m밖에 안 부는 환경에서 그 산발이 형태의 그 풍력 발전기는 저 양산에도 만들어 놓고 제주도 만들어 놨지만 신안 앞바다에도 만들어 놨지만 항상 가보면 돌아갈 데가 없이 서 있는 풍력 발전기는 뭐 하느냐. 나는 저 풍속에서 돌아갈 수 있는 발전기를 저 풍력 발전기를 개발한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후에 맞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에도 모든 특허 협약에 가입한 나라에도 특허를 신청하고자 하는데 당신들이 이런 좋은 시스템을 인정하지 않고 말이죠. 만날 캔슬시켜버리는 거는 결국은 이 늙은이가 죽기 전에 꼭 한번 성공시켜놓고 가려는 이 의도를 여지없이 꺾어버리는 것이라고 제발 좀 한번 지원을 해주시라고 말씀드렸지만은 심사위원들이 수준이 낮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평가관리원 이런 데는 수준이 높으신 평가위원들이 계시겠지만은 저는 법인기업이 아니고 중소기업, 소기업이기 때문에 그 평가관리원 그 지원 대상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꼭 법인만 그 신청 자격을 주는 것도 좀 모순이 아닌가 싶어서 한 말씀 여쭈기 겸 질문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신청 자격을 말씀하셨는데요. 신청 자격은 사업별로 좀 다릅니다. 신청 자격은 저희가 수행기관이라고 해서 이제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주관기관의 자격 조건을 법인으로 한 데가 있고 또 참여기관은 없어요. 또 개인적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기본적으로 또 어떤 사업은 주관기관도 그 법인이 아니고 개인적도 가능한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워낙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까 제가 어느 사업인지는 일일이 다 모르겠고요. 선생님께서 풍력이니까 에너지 쪽에 관련된 애기평이나 에너지 기술평가원 이런 쪽에 보셔서 신청 자격 한번 보십시오. 신청 자격은 주관기관이 아니더라도 참여기관은 일반 개인적도 됩니다. 그걸 보시고서 나중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중간에 계신 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저도 저 신청 자격 관련해서요. 네. 저희 회사 대표자가 신용불량자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 법인의 대표자가 신용불량자인 경우에 지원 방법이 혹시 있는지 아니면 여기에서 얘기한 채무불량자로서 아예 대상이 안 되는 건지 만약에 그 경우에 안 되는 경우에 그분의 기술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면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그런 방법을 좀 알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예.
그 신용불량자라고 하면 채무불이행자 등재된 경우도 신용 뭐 은행 연합회라든가 아시지만 그런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여하기 어렵고요. 대신 이것도 이제 주관기관의 경우에는 신청 자격이 안 됩니다. 하지만 참여 기관으로 들어왔을 때는 그 평가위원회에서 봤을 때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기관은 한데 어렵고요. 참여기관으로는 들어올 수도 있지만 그 참여기관에서 관련해서 평가했을 때 위원들이 교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련된 조항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참여기관으로는 제한은 없지만 필요에 따라서 정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과제는 선정하되 해당하는 수행기관은 교체라고 하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교체가 돼야 되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참여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채무 불이행 이런 것들은 빨리 해소시켜셔야 다음 회각 때도 그런 문제를 계속해서 짚고 나가니까 그런 건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여기 뒤에 검은색 선생님 그거 하시고 옆에 예. 제가 몇 가지 좀 말씀 좀 드릴 게 있어가지고 작년에도 이 시행계획 설명회에 참석했다가 제가 아이디어는 갖고 있지만 여기 참석을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설명서 자체 용어를 전혀 제가 이해를 못해서 제가 배움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용어를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행히 국내에는 그래도 뭐 주관기관이 어디고 참여기업이 어디고 이런 건 앞에다가 부전 설명을 해주셔서 조금 참고가 될 만한데 오늘도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네, 말씀하십시오. 산업기술 R&D 정책 반영이라는데 최대 현물 산정 금액 변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중소기업이 참여연구원으로 신규 인력을 채용한 경우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뭐라고 하면 현물이거든요. 그러면 사람을 갖다 현물로 화해가지고 계산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 현물은 그 현금하고 현물 처음에 하시는 분은 이제 현금과 현물은 약간 좀 이해하기 조금 혼돈스러운 경우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현물의 개념은 기업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처럼 정부 출연금이 75%까지만 된다. 나머지 25%는 민간에서 내야 되시잖아요. 그럼 민간에서 25%를 현금으로 내셔야 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10억이면 2억 5천을 내야 된단 말이죠. 2억 5천 현금 당장 낼 수 있는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민간 부담금도 현금과 현물로 나눠서 현금은 뭐 10%만 하셔라, 20%만 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갖고 있던 자산의 가치를 그 현금화해서 현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람이 내가 갖고 고용했던 사람에 대한 참여 인력에 대해서 인건비가 내가 회사에서 나가지만 그 현금으로는 안 되고 대신 현물로 해서 전체 민간 부담금에 그 가치를 인정해 준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현금을 부담했을 때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갖고 있던 자산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거를 현금화 가치를 인정해 준 게 현물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직접 돈은 캐시로 내는 건 아니지만 회사에서 지불하는 비용은 저희가 민간 부담금으로 인정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만 더 좀 여쭙겠습니다. 현물 개념에서요. 여기 지금 아까 설명서에 보면은 5년 이내에 구입한 장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거 5년이 지난 장비는 인정을 안 해주시는 겁니까? 현물로? 네, 인정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 세법에 보면 연구용 장비의 그 감가상각이 기준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인데 평균 5년으로 돼 있습니다. 세법에. 그거는 장비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세법에서 감가상각을 하는 기준이 총 2가지인데 그 안에서도 또 나누는 사항들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연구용 장비냐 아니면 양산용 장비에게 생산 장비를 구분할 때는 연구용 장비는 5년이고 또 더 다른 방식으로 하면 이게 반도체용 장비냐라고 하면 걔는 5년, 건설기계냐 그럼 걔는 10년 이런 식으로 조금 돼 있습니다. 그런 거를 저희가 종합적으로 어떤 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5년으로 하게 됐습니다. 오래 기자셨는데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스캐니메이션 기술원 쪽의 오세백 관리원입니다. 그 부책과정 관리 규정 2가지 질문이랑 장비 관련 1가지 질문 좀 드리려고 말씀드리는데요. 그 지금 장비 중에 현금 거래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제작 경비 시험 분석에 대한 단독 판매처 및 정당한 사유로 정당 기관 사전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허용이 된다고 지금 들었는데 기존에는 이제 현금 거래가 허용이 안 됐잖아요. 일부 됐습니다. 그게 이제 그 시작품 어떤 특정한 세목 한해서만 했던 거를 이제는 직접비에 장비 연구자, 그 재료비 연구 장비 시설 이쪽에서 다 풀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단독 판매처나 이제 정당한 사유로 돼 있는데 그 특별한 좀 예시 같은 게 있을까요? 그 예를 들면은 글쎄요
워낙 범위가 예, 뭐 넓게 예를 들면 있어서. 어떤 네. 재료가 네. 한국에서 살 수 없는, 한국에서는 어떤 A가 총판이라 그 기업에서만 발주가 돼서 팔고 있다. 내 참여 기업이 예를 들면은 그냥 예입니다. 예. 기업 중에 이제 내가 자동차 타이어가 필요한데 이제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테스트해봐야 되는 자동차 타이어를 넣어야 되는데 타이어가 만약에 우리 회사 하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참여 기업이 그 사람 것밖에 쓸 수가 없다. 그런 것처럼 그런 게 단독 판매죠. 또는 해외에 있던 물품에 대한 우리가 총판이기 때문에 여기서밖에 물품을 공급할 수 없다는 경우가 있고, 또는 예를 들면 어떤 시험이나 분석을 의뢰해야 되는데 분석기기가 시험 분석할 수 있는 기관이 어떤 특정한 기관에만 뭐 장비만 있어서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가 능력 거기밖에 없다든가 이런 필요 불가결한 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저희 쪽에 충분히 소명을 하신다고 하면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서 수행 기간 내에 현금거래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은 혹시 이제 그 전담기관 간사분들이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허용이 되면은 네. 물론 이제 증빙 자료는 그때 다르겠지만 그렇죠. 네. 허용이 된다면은 가능한 거로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저희가 이 규정 이번에 개정 12월 15일 날 규정 개정된 것들을 한번 쭉 봤는데 네. 지금 여기서 내용 중에서 3천만 원 이하 장비 사용 계획서를 냈다가 네. 만약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거기 규정 변화에 본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관련 설명하실 땐 그 내용이 빠져 있어서 뭐 일부러 뺀건 아니고요. 없었나 본데, 네네. 3천만 원 원래 그 내용은 어떤 개정된 부분이기보다는 새롭게 들어간 부분은 사실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존에도 3천만 원 이상 장비가 변경된 경우에는 승인을 받았어야 됐습니다. 그 변경됐다는 거는 원래 사기로 했는데 안 사는 것도 변경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였어요 원래. 근데 이제 그거를 잘 이해를 그런 부분을 놓치시는 분들이 꽤 있으셔서 그렇게 해서 나중에 피해를 받지 말으시라고 그걸 저희가 구체화해서 추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존에 있던 게 변경된 건 아니고 오히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추가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만약에 이게 그 사업이 좀 효율화시켜 3천만 원 이상입니다. 3천만 원 이상. 네, 3천만 원 이하가 아니다. 3천만 원 이상 되는 것도 미사용 시에는 승인을 받으라고 이번에 변경이 그렇죠. 3천만 원 이상의 장비에 대해서. 예. 네, 알겠습니다. 그건 어차피 그 설명은 안 해주셨지만 유효한 거다. 네, 원래 있었던 내용인데 제가 추가로 이제 부가 설명했던 부분들 추가한 거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아셨던 내용이라 보다 더 아셔야 될 내용들이 많아서 줄이고 해서 하다 보니까 그랬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그 이튜브 쪽의 장비를 보면은 그 장비 자체가 이제 이전이라든가 재배치를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는 건데 사실 어떤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전이랑 재배치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런 이전 재배치 비용 같은 경우는 다 이제 그 담당 장비가 필요한 쪽에서 다 부담하게 되는. 이전 재배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년 이제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269종의 이제 유효불능 장비를 발굴해가지고 그 중에 150개 장비를 이전할 수 있는 장비를 유장비로 저희가 규정해서요. 저희 공고를 해가지고 그 중에 72개 장비가 현재 이전이 완료됐습니다. 이전 사업 비용도 저희 쪽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장비당 최대 한 2천만 원 정도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비용 그리고 부품 수리비 그리고 교육비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 지원 사업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확대해 나갈 겁니다. 그게 혹시 그러면은 좀 특별한 그 기준이 있을까요? 그게 적용되는 기준. 다 적용된 건 아닌 거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유효 장비로 일단 판정이 나야 되고요. 신청을 저희가 공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신청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평가를 통해 가지고 이게 다른 제3의 공간으로 갔을 때 활용이 가능할지 안 할지를 실태 조사를 나가서 확인을 하고 그게 가능하다 싶으면은 저희가 그 장비를 다시 한 번 더 공고를 해서 필요 기관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그 기관 중에서 저희가 뭐 4군데에서 신청을 했다. 그러면 제일 활용이 좋을 곳으로 선정을 해서 이전을 시켜드리고 이전 비용이 필요하면 그 비용에 대해서 합당하게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저희가 비용도 지불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혹시 언제쯤? 보통 올해는 2월 달에 했었고요. 지금 내년에는 상시로 갈 수도 있고 따로 공고를 일제조사 공고를 다시 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니까 저희도 여러 명 왔으니까요. 혹시 질문은 마이크로 이렇게 1대1 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아직 남아있으니까 필요하신 거 그 궁금한 있으면 나오셔서 1대1로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응답은 뭐 여기서 그러면 마무리하는 걸로 하시죠. 예, 장시간 저희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